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김소월과 이상 20년 대 30년을 대신했다.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이상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야 돼요? 오감도. 오감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감도는 어떤 작품에서 이제 의미가 나냐면 조감도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 조감도는 이상이 그 경성 공업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 졸업이에요. 맞죠? 이상이. 그래서 조감도가 건축학과에서 새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도면이거든요. 이걸 오감도라고 쓴 거예요. 오자는 까마귀 오자잖아. 이 새 조자를 까마귀 조자로 바꾼 거예요. 요거를 까마귀 조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걸 막 썰 푸는 거라니까. 자, 왜 조감도를 이상은 오감도라고 썼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제도 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 조감도를 오감도라고 이상 썼느냐? 이건 뭐냐면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오감도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이상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뭐 그 음식점 중에 보니까 뭐 오징어 불고기 전문점 오감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오감도는 뭐냐면 식민지의 지식인. 식민지의 지식인이 있었겠죠? 그 식민지 지식인의 뭘까요? 고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까마귀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고독을 상징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여러분 그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에 보면 나의 영혼 뭡니까?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그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뭐 이런 시 알아요? 몰라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되게 유명한 시인데 그 시에 보면 그 까마귀가 고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소월을 보면 이제 민요 시인 7호조 뭐 김소월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뭐예요? 김소월의 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또 하나 이야기하는 뭘까요? 이걸 반드시 빼먹으면 안 돼. 생각 안 나죠? 김소월 하면 이제 진달래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근데 이 진달래꽃만 쓰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진달래꽃은 자 이렇게 쓰세요. 이게 전통적인 소재를 이렇게 써세요. 소재. 이런 전통적인 소재를 차용했다는 데가 이 진달래꽃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진달래꽃 여러분 이 말을 쓰면 막 설마 뭐죠? 썰이 많아지는데 뭐냐? 뭘 써야 돼? 자 고려 때의 유명한 그 사람 누구죠? 정지상이잖아요. 정지상이 송인이라는 뭐 대동강이라고도 하고 이건 들어보셨죠? 대동강이라는 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 이렇게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야기하시지? 이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이거 몰라요? 비각인 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남포에 인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수 하시진고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수 하시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그 다음 뭐죠? 별루년년 첨록파거든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덧붙인다. 별루년년 첨록파. 자 이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별의 눈물을 막 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년년 첨록파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의 의미는 뭐예요? 이별의 어떤 정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지상의 대동강이 어디로 가냐면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고려가요. 여러분 고려가요 중에 뭐 생각나죠? 청산별곡 말고. 양가. 아, 여러분 한참 공부하셔야겠네. 엄정순 씨가 없어서. 뭐가 없다고? 엄정순 씨. 아, 그러니까 이 입곡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네, 오늘 안 오셨어요? 또 좀 늦는다고. 녹순이님께서 가실이. 가실이. 가실이잖아요. 가실이 이거 노래는 알죠? 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잡아주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그렇죠? 가시님 다시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잘 봐요. 지금 대동강사시진고 이런 정지상의 대동강이란 전통과 고려가요 가시리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이별의 정환이잖아요. 이별의 정환인데 이제 고려가요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때 공부하겠지만 가시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시리라는 작품도 이거는 되게 이제 여성적인 어조로 이제 쓴 것이 가시리인데 이별의 정환인데 결국 그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소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쓸게요 요즘 말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별의 정환이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다. 이 진달래꽃에 뭐 시적 화자는 여자다 여성이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별의 정환 이런 걸 이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쓰면 이야기들이 길어지잖아요. 좀 쓸말이.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어떤 이별의 소재를 이야기하는 게 접동세. 좀 써보세요. 접동세. 접동세라는 게 있어요. 접동세. 그 우리가 속적세 접동세가 있는데 이 접동 아우레비 접동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김소월의 시 찾아보시면 접동세가 있어요. 이것도 한해정서야. 한해정서. 이걸 나타내는 게 접동세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써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좀 쓰려면 이제 접동세라는 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뭐죠 인터넷에서 접동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막 뭐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지 말고 약간 그걸 보고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건 참고문을 쓰는 건 아니고 썰푸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 이제 문학을 한다는 건 특히 인문학을 한다는 건 썰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요. 썰을 잘 풀어야 한다니까. 이 설이라는 뜻인데 말씀설자인데 이게 썰로 바뀐 거잖아요. 맞죠? 설을 잘 푼다. 썰을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살을 잘 붙여야 된다 이거지. 살을 잘 붙여야 돼.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다 적었나요? 지금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가는 정도는 없죠? 아니 왜 지금 2학년이신데 왜 이렇게 1학년도 아니신데. 어제 너무 너무 무리하셨어요? 다들 오전에 좀 쉬셨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 오래 들려서 아이가 이게 인문학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돼요. 아 진짜. 그래야지 어디 가서 막 강의를 할 수 있어. 자 지워도 되겠어요? 예. 지금 저 이것만 갖고도 한 2시간 강의할 수 있겠는데? 봐요. 이상은 어제도 이제 뭐 오얏나무 상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상이. 그거는 뭐 하고 이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 화구가 뭐 오얏나무 상자여서 이상이라고 했다. 이걸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좀 너무 약하고요. 이상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상이라는 사람은 원래 김혜경이잖아요. 김혜경.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도 어떤 그 의미를 할 수 있는 바다처럼 넓은 도시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건축가를 나와서 이제 건축 감독을 했는데 김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이라고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김상, 뭐 타나카상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김씨를 근데 이씨로 잘못 알아요. 이 이야기는 안 하지. 김혜경이 김상이잖아요. 뭐 저는 장상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됐다. 나는 내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집어 넣을 테니까 이게 상자 상자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석해봐라. 근데 이 이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식민지의 지식인의 이상. 이것도 될 수 있고 또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도 되고 이상의 시가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름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어떤 상징, 다양한 상징 이런 의미도 이제 쓸 수 있고 또 이상의 시는 이제 썼죠. 이상의 시는 이런 것들 막 여러분 썰 푸시면 돼. 이상의 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띄어쓰기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맞춤법을 몰라서 서울대 건축학과 나온 수재. 아까 이야기했죠. 수석 졸업했다고. 서울대 건축과 수석 졸업이 아무나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띄어쓰기 안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루똥이라는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의식의 혼란 상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 이렇게 띄어쓰기를 없이 시를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기술법.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몰라서 띄어쓰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좀 푸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의 시가 어제도 좀 들었는데 이제 이상의 시에서 건축 무한 육명각제 비밀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뭐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건축만 육명각제는 네모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마름모가 있어. 다시 네모가 있어요. 다시 마름모가 있어요. 자,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뭘 같아요?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분이 뭐냐 했더니 장미 막 이렇게 접으면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장미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쓰면 알아서 이게 백화점이에요. 왜 백화점이냐면 여러분 백화점에 뭐 신세계 백화점 많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계단 모양 같지 않아요? 딱 보면 잘 보세요. 계단 모양이잖아요. 계단 아파트도 그렇지만 계단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계단이 하여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려가는 그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 건축무한 육명각제 비밀이라고 되게 막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 건축무한 육명각제 비밀은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이야기예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이야기를 이상은 건축무한 육명각제 비밀이라고 해요. 되게 어렵게 써놨죠. 이상의 시가 그래서 난해해요. 난해한데 그 난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의 초현실주의라는 거예요. 초현실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난해함이에요. 이게 초현실주의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름의 다양한 상징. 이름의 다양한 상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감도에 대한 이야기. 오감도의 시의 그 내용에 나오는 것. 오감도 시의 제 1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조금씩 썰푸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길이 있는데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이건 아시죠? 아세요? 오감도 1편 계속 막 13명의 아이가 지나가요. 야, 이상의 시 참 보면 되게 신 것 같아. 1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그 다음 뭐예요? 이상의 시에서 이제 그 13명의 아이가 포인트가 아니야. 뭐가 더 포인트일까요? 이상의 시에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 1편 잘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저는 지금 이제 어제 썼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안 했으니까 여러분은 막 쓰시면 돼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여러분 길은 막다른 골목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같아요? 길이 막다른 골목이다. 이게 써도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육사의 뭡니까? 절정이라는 이육사의 시에 보면 뭡니까?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가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구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런 시 아세요? 아니 시 공부를 안 하셨는데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가 있어요. 그럼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다는 건 한계상 아닐까요? 예.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저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결국 일제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주로. 그거를 매운 계절의 채찍이라는 표현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네. 채찍에 갈겼대. 근데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겼대.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름 막다른 골목이요라는 것은 한계 상황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 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름 막다른 골목이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썰풀 게 한두 개입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보셨죠? 진퇴양난. 뭐 진퇴이고 그 사면초가. 이제 아포리아라고 돼요. 아포리아. 데리다가 말하는. 이 포리아라는 게 통로고요. 어가 낫이 없다는 거예요. 통로가 없다. 더 이상 나갈 통로가 없어. 이걸 아포리아라고 해요. 이걸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갈 통로가 없는 걸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현대인의 어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내용이다. 이게 바로 이상해 시의 특징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이제 그 각자의 끝에 보면 결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소월하고 이상해 보면 뒤에 결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넘기다 보면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맞죠? 영양 관계라든가 영양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 좀 참조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쓰시면 이제 쓰시는 건 여러분 몫이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상은 20년대를 대표하고 김소월이 20년대를 대표하고 이상은 30년대를 대표한 시인이고 뭐 김소월은 민요 시인이고 7호조 삼원보의 리듬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김소월 좀 더 쓰려면 산유화 같은 걸 쓰셔도 돼요. 산유화라는 것은 상당히 잘 쓴 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유화는 우리가 그냥 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산유화에서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 가는 봄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갈봄 여름은 이거는 가을에 가을 확실히 뭐 지나갈 봄 이런 뜻이 아니라 근데 이걸 봄 여름 가을 없이라고 쓰지 않고 갈봄 여름이라고 쓴 거고. 자, 이 산유화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꽃이 뭐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자, 이게 하이라이트. 전 이런 말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말고 쓸 말이 많아갖고 여러분 쓰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피어있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만치. 자,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만치 어제 좀 들긴 들으셨죠? 네. 저만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듣긴 들으셨는데. 자, 저만치를 제가 더 쉽게 저만치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이거는 안 배우신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만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저만치. 눈에 보이는 저만치. 두 번째 저만치는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똑똑하셔. 눈에 보이는 저만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안 들으셨잖아. 이게 뭔 소리냐?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저만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가 뭐냐? 자, 노사연의 그 님 그림자라는 노래는 아시죠? 네. 거기 어떻게 되죠? 노사연의 님 그림자 어떻게 되죠?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니, 여러분 국문화가 하시려면 유행가 가사를 잘 알아야 돼요. 맞아. 네? 그게 다 문학의 소재라니까. 저만치 앞서가는 그 노래. 님디고 몰랐어요? 그림자 짙게 두리고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모른다고 그러죠? 별로 이게 유행은 안 했어. 이거 유명한 엄청 유명했는데 님 그림자. 저 노래 엄청. 자, 저만치 앞서가. 자, 저만치 앞서가는 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만치 앞서간다니까?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 눈에 보이는 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만치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는 것은 이 다른 꽃들이 여기 있으면 얘만 여기 끝에 있어. 이런 저만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만나는데 내가 소외받은 인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저만치는 실질적인 저만치의 눈에 보이는 저만치가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만치는 김종찬의 노래 있어요. 김종찬.
김종찬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김종찬 노래 중에 토요일은 밤에 좋아 말고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아 지금 좀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나 홀로 남겨두고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뭐 마지막 이 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렇죠. 사랑이 저만치가 요 사랑이 저만치가 않은 게 눈에 보이냐고요? 눈에 안 보이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저만치를 가지고도 설명할 게 이렇게 많다니까. 그러네요. 눈에 여러분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해가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던져보면 알아. 아 이런 거에 이야기 해보세요. 몰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아 한참 멀었네. 아시겠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저만치의 의미가 이렇다. 산유화라는 게 산에 있는 꽃의 의미만 한 게 아니라 현대인의 어떤 소외감을 alienation, 이 소외를 나타내는 것을 이 산유화라는 시를 썼고 또 봄, 여름, 가을 없이를 갈봄, 여름 없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가을, 봄, 여름이잖아요. 어떤 계절의 순환을 이렇게 가을부터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이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숙한 계절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를 산에는 꽃, 이 시는 너무나 쉬워요. 산에는 꽃이 피네. 그렇죠?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마지막 뭐예요?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게 다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왜냐면 인간의 생로병사도 되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니까 인간의 생로병. 야 이거 갖고 5시까지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야. 그것을 꽃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죠. 그리고 이 저만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는 이 저만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만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아마 놀라실걸요. 채점하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그 김소월과 이상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설을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3줄만 쓰면 돼. 길게 쓰지 마세요. 본론은 1, 뭐 김소월의 뭐 시의 뭐 영향력, 뭐 이상의 영향력 1, 2 쓰고 본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거 김소월과 이상의 시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그것도 몰라요? 아니 왜 리포트를 쓰셔놓고 그래. 결론은 반드시 이 말 써야 된다니까.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는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다. 근데 이제 좀 더 막 썰 풀려면 요약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뭐 요약을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소월과 그 이상은 우리 현대 시사에서 현대 시사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뭐죠? 두 시인님의 틀림없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제3 확인하게 되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결론은 어차피 여기서 그 뭐 채점 하시는 분이 보시는 거는 서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맞죠? 이건 틀만 짜는 거고 본론에서 김소월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냐 이상하게 쓸 수 있냐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이걸 아셔야 돼. 그 뭐랄까 그 요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약은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걸 쓰라 했더니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 뒤에 결론 부분에 나온 것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뭐 각주 다루고 뭐 몇 페이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로 그냥 눈하고 설 푸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걸 참조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서 우리 여러분 리포트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아니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책을 보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책을 보고 그렇게 쓰시면 점수를 잘 줄 수 없으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